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야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미 지방 순회 경선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과반 득표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양강 구도로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1대1 구도가 될 것이냐,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양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민주당 이제 딱 보자면 여기서는 충청에서 이재명 지사가 압승했다는 점, 충청 경선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충청은 지금까지 이제 캐스팅보트라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곳도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그리고 민심을 좀 중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심을 반영하는 권리당원들도 이 지사한테 몰표를 줬죠. 그러니까 이제 대세론을 기반으로 이재명 지사가 친문 지지층, 이제 정말 친문 후보가 딱히 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친문 지지층을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윤 전 검찰총장 원래 야권 1위를 달리던 그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홍준표 의원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직은,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세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 누가 될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이 어쨌든 내년 대선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양강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많은데, 근데 이제 과거 대선을 한 번씩 살펴보면은 이게 어떻게 승패가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보면, 늘 이제 대선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제3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가 항상 나왔습니다. 3후보가.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이제 제3지대를 이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이 김동연, 안철수 이 두 분이 어쨌든 제3지대를 형성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이다, 그래도 영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많은데, 여태까지 역대 한국 대통령 선거 제3지대 후보 한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나왔었던 대통령 선거 제3후보라면 일단 김종필, 그리고 정몽준, 안철수, 정주영 이런 분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김종필, 정몽준은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선 전에. 그리고 그분과 단일화한 후보가 당선이 됐죠. DJP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2012년에는 이제 좀 다른 양상이 펼쳐졌죠. 안철수라는 제3후보가 나왔는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모색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단일화가 아닌 자진 사퇴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일화에 실패한 문재인 후보 졌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역사를 볼 때 단일화하면 이긴다, 단일화하지 못하면 진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 현대 정치에서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단일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진보든 보수든 제3세력을 끌어들여서 1대1 구도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뜻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가 거의 총집결하다시피 양쪽 다 분노에 꼭 다 내년 이제 정권 잡아야 된다, 이게 되게 불타오르는 상황입니다. 제3세력 아직 좀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3세력,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김동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안철수 대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하고 합당에 합의를 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거절하는 바람에 합당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얘기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야권 대선 후보들 지지율의 총합이 예전에는 여권 주자들 합한 것보다 높았다. 근데 지금 역전이 됐다. 여권 대선 주자들 합이 야권 대선 주자들 합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시민의 분노, 서민층의 분노, 이게 보통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왜 여권 주자들의 그 지지율이 더 높으냐,
이런 지적 좀 귀담아 들을만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주목한 건 그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진보와 보수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유권자, 여기가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약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하고 연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안 그래도 양쪽으로 이제 거의 극단화된 상황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정치 전문가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면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라는 거죠, 보수 쪽이.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내년 대선 진보 이제 보수 양자 대결 1대1 되면은 어느 쪽이든 52대 48 51대 49 정도, 그 정도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1대1로 붙으면. 그러니까 제3지대가 마지막에 막판에 어디로 붙느냐, 이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치권에 좀 유명한 명지대 김용준 교수가 월간조선 기고에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2016년 총선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26.7% 얻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21.4% 얻었고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 19.6%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6.8%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은 이른바 대깨안, 대가리가 깨져도 안철수, 이런 이제 세력의 규모가 최소한 5%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면은 아까 말씀드린 52대 48의 싸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5%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김영준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이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제3지대 후보 김동연 전 부총리,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하는 분들과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그 제3지대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얘기였죠. 제가 이제 요즘 만나는 정치학자들, 원로 정치인들 이런 분들과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90% 이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 특히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단일화, 또 연대, 이거라는 겁니다.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다 합니다. 단일화와 연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항상 그 직전에 단일화해야 된다. 그 단일화 시점 이런 것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많이 됐었죠. 결국 이제 DJP 연합이라든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것은 정말 승리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와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여당이면서 이제 국회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념할 얘기라기보다는 야당인 국민의힘 정말 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얘기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